시청자 여러분, 현대글로비스의 2025년 1분기 실적 보셨나요? 와, 이거 정말 역대급인데요. 매출이 7조 2234억 원, 영업이익은 5,019억 원,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9.7%, 30.4%나 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어요. 특히 그 자동차 운반선, PCTC 중심의 해운 사업 영업이익이 무려 66% 급증하면서 전체 실적을 확 끌어올렸습니다. 2분기까지도 실적이 괜찮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지금 투자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1분기 실적 자체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네, 역대 최대라는 건 뭐 부인할 수 없죠. 하지만 그 하반기에 예정된 미국발 관세 있잖아요. 이 불확실성이 너무 큰 것 같아요. 회사 쪽에서도 이거 예측이 좀 어렵다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요. 이 리스크를 빼놓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이 문제가 좀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글쎄요. 주가 상승에는 좀 제동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그 관세 이슈가 있기는 한데요. 근데 현대글로비스의 핵심 사업, 이 해운 사업의 기초 체력,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아주 강해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해요. 해운 사업을 볼 때 가격, 프라이스죠. 그리고 물량, 퀀티티, 비용, 코스트, 이 PQC 세 가지 측면에서 다 좋은 신호가 나오고 있거든요. 먼저 가격 P를 보면요. 현대차 그룹하고 운송 계약을 새로 하면서 운임 자차가 올랐어요. 그리고 줄어든 현대기아차 물량 대신에 요즘 잘 나가는 중국의 BYD나 지리 같은 데 있잖아요. 이 비계열 회사 물량을 아주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있어요. 수익성도 훨씬 좋다고 하고요. 올해 목표 자체가 이 비계열 물량 확대래요. 네, 비계열 고객사 확보는 긍정적인 방향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대차 그룹 의존도가 높다는 근본적인 구조는 그대로잖아요. 만약에 그룹사 물동량이 생각보다 더 줄어든다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 부과할 항만 수수료, 이것도 부담이에요. 연간 한 2,8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데 이 비용을 전부 화주한테 넘길 수 있을까요? 특히 가격 경쟁 치열한 비계열 고객사를 상대로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관세 자체가 자동차 수요를 위축시켜서 물동량 자체를 줄일 가능성, 이것도 배제할 순 없고요. 아니요, 근데 물량 큐하고 비용시 측면도 아주 긍정적이에요. 지금 자동차 운반선 PCTC가 97척인데 이걸 2030년까지 127척으로 늘릴 계획이고요. 또 연말까지 비싸게 빌려 쓰던 단기 용선 11척 있잖아요. 이걸 한 30% 정도 저렴한 중장기 용선으로 바꾼대요. 그럼 비용 구조도 확 좋아지는 거죠. 이미 1분기 기준으로 단일 회사로는 PCTC 시장 점유율 15%로 세계 1위인데 여기서 비계열 비중을 60%까지 높이겠다. 이건 정말 대단한 목표죠. 특히 최근 5년 사이에 100만 대에서 500만 대로 폭증한 중국 자동차 수출, 그 덕을 아주 톡톡히 보고 있는 거고요. 시장 지위는 공고하죠. 네. 하지만 최근에 PCTC 운임이 좀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 이거는 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물론 회사 설명처럼 단기용선 반선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어쩌면 이게 시장의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그 비용 전가가 아주 순조로울 거다 이렇게 낙관하기에는 위험 요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1분기 실적만 보면 정말 탄탄한데 이 관세라는 변수 하나가 이렇게 발목을 잡을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근데 해운 말고 다른 사업부도 괜찮아요. 유통부문 특히 그 자동차 반조립 부품 CKD 사업 있잖아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8%나 증가했어요. 이게 현대차 해외 생산량이랑 거의 같이 움직이는 구조거든요. 상관관계가 85%래요. 그래서 안정적이고 관세도 화주가 부담하는 방식, 듀티 언페이드라서 직접적인 영향은 적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주주환원 정책도 주목해야 해요. ROE, 자기자본 이익률 15% 달성을 목표로 배당을 아주 적극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대 주주 지분 문제 때문에 자사주 소각 대신 배당 확대를 선택한 거라고 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1분기에는 환율 상승 효과로만 거의 400억 원 가까운 영업이익 증가도 있었고요. 반면에 약점도 명확합니다. 물류 부문은 영업이익 증가율이 9%로 가장 좀 푸진했어요. 아무래도 그 해상 운임 지수 SCFI가 하락하면서 수익성에 좀 부담을 준 것 같고요.
하반기 전망치, 가이던스도 좀 보수적으로 내놨더라고요. 최근에 운임이 좀 급등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이건 관세 부과 전에 미리 물건 실어보내려는 일시적인 수요, 프런트 로딩일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CKD 사업 이익률이 한 4-5% 정도인데 주력인 PCTC는 두 자릿수거든요. 마진율 차이가 꽤 크죠. 만약에 관세 때문에 완성차 해상 운송은 줄고 현지 생산을 위한 CKD 물량이 늘어난다. 그러면 전체 이익률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결국 1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았는데도 주가가 힘을 못 쓰는 건 역시 하반기 관세 리스크에 대한 시장의 우려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탈에 더 무게를 두고 싶어요. 해운 부문의 PQC 개선 전략이 아주 뚜렷하고 비계열 확장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 또 적극적인 배당 정책까지 약속했잖아요. 관세 영향이 아예 없다고 할 순 없겠지만 제 생각에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지금이 매수 적기라고 생각해요. 글쎄요. 관세 리스크는 현재로서는 회피하기 어려운 가장 큰 변수입니다. 비용 전가가 순조로울지, 또 중국발 물동량이 계획대로 계속 유지될지, 이건 아직 불확실하거든요. 물류 부문의 상대적인 부진이나 전체 수익성 악화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관세 협상 결과나 그 영향이 조금 더 명확해진 후에 투자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의 비계열 성장 전략. 이게 상당 부분 중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미중 무역 갈등이 지금보다 더 심화되거나 예상치 못한 규제가 갑자기 도입돼서 중국에서 나오는 물동량 자체가 큰 타격을 입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단순히 관세 문제를 넘어서는 어떤 지정학적 위험까지 고려해야 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